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임리어 미디어 연구소 연구소장 김성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주 하나씩 이제 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를 운영을 할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저는 사실 질문이 아무것도 안 오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질문이 그냥 뭐 가벼운 질문부터 좀 무거운 질문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 중에서 선정을 좀 했는데,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탄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언론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할 거고, 자, 여러분은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제가 연구소 런칭한 이후에 정말 수백 명의 언론고시생들과 이제 크고 작은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교육생님은 이제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자,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이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논술, 작문, 채점위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뭐 화려한 글빨, 수려한 기교, 또는 면접관들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의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카이 출신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토익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여러 가지 예가 나와요. 근데 딱 똑부러지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교육생님은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애석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는 교육생님은 못 봤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셨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도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펙들, 뭐 학벌이나 스펙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혹은 뭐 글쓰기 실력이다, 면접 실력이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까지나 언론고시 합격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필요 조건은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무조건 불합격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럼 언론고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메타인지에 기반한 근본 역량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뭐냐?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교육생님들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일단 그 질문부터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피지기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감정과 내 상태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의 타인의 감정,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은 바이어스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쉽고, 어쨌든 나라는 주관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대로 모든 어떤 이슈나 현안을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더 나아가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이 이슈나 현안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그걸 같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메타인지에 기반한 근본 역량이란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자가 되시면 이제 아무래도 뭐 언론사들이 확증 편향에 치우쳐서 바이어스드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기자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 사회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웰라운드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뭐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회부 기자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부라고 해서 뭐 사회나 경제에 관련된 일을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또 경제부라고 해서 전혀 정치를 몰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부서를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가 되게 웰라운드하게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인지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폴리매스가 돼야 된다. 폴리매스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폴리매스가 책인데요. 그게 뭐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상위 1%는 못 되더라도 상위 10% 안에는 들자. 이게 이제 폴리매스입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폴리매스가 되기를 요구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인재상이라 함은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웰라운드하게 폴리매스적인 기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폴리매스가 될 확률이 있느냐,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심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기자가 되는 건데,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 기자가 되기 위한
본질과 핵심은 내가 우선 폴리매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우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스터디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신문 스터디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논작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스터디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상담을 수백 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대부분 그 중에서 한 70%, 80%는 스터디를 하시는데 이제 스터디에 대한 나름대로 고충과 어려움도 많이 토로를 해주시는데 스터디에서 제가 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스터디에서는 주로 논작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신문 스터디도 많이 하지만 논작 스터디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논작 스터디에서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의 글을 첨삭을 해주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 기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기자가 첨삭을 해주나 아니면 실력 좋은 언시생이 첨삭을 해주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그 첨삭을 해주는 사람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첨삭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글의 형식적인 내용을 첨삭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별로고 이 부분은 너무 주장이 거칠고 앞뒤에 호응이 안 맞고 이렇게 첨삭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내용적인 첨삭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언론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필기는 보통 종합교양과 논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합교양시험은 사실상 패스 or 페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종합교양시험도 고고익선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종합교양시험을 정말 잘 봤는데 논작을 못 봤다. 그러면 불합격 확률이 높은데 내가 종합교양시험을 좀 못 봤더라도 논작을 정말 잘 썼어. 그러면 합격을 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어쨌든 논작 시험의 비중으로 따지면 논작 시험이 필기 시험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논작 시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통 학생들이 글을 잘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글빨이 화려하고 화려한 수서와 기교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글빨도 중요하겠죠. 글빨이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글을 채점하시는 분들은요, 보통은 언론사의 논설위원님들이 채점을 많이 해요. 그럼 그분들은 수십 년을 한평생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 봐라, 귀엽게 봐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가소롭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여러분의 글이 그분들의 글보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글이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이 그분들의 글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객들이 많잖아요. 제야에 있는 논객들이 많은데 그 제야에 있는 논객들이 사실 언론사의 어떤 주필이나 논설 주간이나 아니면 논설위원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이 절대로 그분들의 글보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채점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갑을 관계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분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에 좀 안 튀는 게 좋은데 그런 식으로 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수사와 기교를 펼쳐서 튀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정말 글빨이 좋아야겠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적으로 그 사람을 놀래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이슈나 현안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로 공부가 잘 되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가 정말 축적이 잘 돼 있어서 한마디로 이걸 저는 지적 허용, 지적 허세라고 하는데 논작에서는요, 지적 허용과 지적 허세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그 이슈나 안건을 바라보는데, 그 현안을 바라보는데 이 학생만큼은 정말 색다른 시야와 안목으로 본인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글 자체는 상당히 새롭고 참신하겠죠. 그러면 합격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글의 형식적인 내용도 중요해요. 물론 글의 형식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시는 교육생님들을 보시면 글은 잘 쓰십니다. 보통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서 글쓰기 교육을 받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가해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스터디에서 많은 글쓰기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미 글의 형식은 완벽해요. 완벽한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느냐?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그 글이 다른 학생들의 글보다 차별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정말 수백 장, 수천 장 있을 것 같은 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수백 장, 수천 장의 글들과 함께 불합격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야와 안목, 그리고 그것이 논리정연하게 설득력이 있게 되면 그 글은 채점위원들이 보기에 정말 새롭고 참신하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글들이 합격을 할 확률이 높다. 조금 글의 형식은 투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좀 너무
본인의 논조나 의견과 주장이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글의 형식 자체는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려한 수사와 기교가 가득한 재미없는 글보다는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나만의 주장과 생각이, 나만의 시야와 안목이 정체성이 느껴지게 나만의 시야, 안목, 정체성이 정말 논리정연하게 느껴지는 글, 그래서 새롭고 참신하다는 느낌을 주는 글이 조금은 투박해도 합격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논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논작을 형식을 어떻게 쓸까? 근데 보통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들은 글을 잘 썼네 못 썼네, 이 글 자체가 너무 잘 썼네 못 썼네 이런 식으로 품평을 하잖아요. 주로 형식적인 면을 지적을 많이 해요. 뭐 주술관계가 어떻고, 뭐 글의 구조가 어떻고, 왜 마지막에 재현이 없나는 등 이런 식의 형식적인 지적을 많이 하고 첨삭을 많이 하거든요. 스터디도 그렇고 다른 교육기관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도 그렇게 가르치면 편해요. 저희도 그렇게 가르치면 정말 편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신 교육생님들은 저희가 채점을 해드리고 저희가 첨삭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런 식으로 글을 품평하듯이 절대자적인 입장에서 품평하듯이 첨삭을 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모토와 기조는 정반대입니다. 저희는 글의 형식적인 거는 이미 연습이 잘 되어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연습 자체가 안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글의 형식 자체는 다 잘 갖추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형식적인 내용의 첨삭보다는, 피드백보다는 내용적인 면을 첨삭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 또 난리가 나고 있는, 요즘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형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사형제와 관련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첨삭을 해드립니다. 첨삭을 해드리는데 사실 사형제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깊은 공부가 느껴지는 글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희도 첨삭을 많이 해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논제를 출제를 하고 첨삭을 해드렸는데 많은 깊이 있는 글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 그 글의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형제에 관해서 내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형제를 반대하는 논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첨삭을 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드렸어요. 체사레 베카리아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사형제에 반대하는 그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형제를 어느 소매치기범이 있었는데 그 소매치기범을 사형하는 그 장소에서, 그죠? 그러면 군중들이 많이 모이겠죠. 아무래도 그 사형 집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많은 밀집된 군중 속에서 더 많은 소매치기범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사형제가 쓸모가 없다. 어떤 범죄인들에게 어떤 교화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글에 가감없이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시작을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체사레 베카리아가 했던 말을 그냥 그 말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형제는 뭐 예를 들면 서론에 들어가는데 사형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하나를 딱, 그 명언을 딱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훨씬 더 글이 풍성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과 저희는 형식적인 측면을 첨삭을 해드리진 않아요. 물론 글이 너무 유기성과 통일성이 없다 하시면은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봐드리겠지만 대부분 글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미는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그럼 뭐가 부족하냐?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부실하고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얼마나 사형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는지가 잘 안 드러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과 깊이를 더해주는 거죠. 그런 지식과 정보의 깊이를 제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사레 베카리아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 그만큼 어떤 사형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그 문장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서 논지를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첨삭을 받아보시면,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그런 식으로 첨삭을 해드리는데,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은 내용적인 면의 깊이를 어떻게 내가 더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고시 논작 합격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바로 메타인지에 기반한 근본 역량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근본 역량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슈나 하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만의 시야와 안목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나만의 논리와 설득력 있는 논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나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우선 선행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스터디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 논작 스터디도 많이 하고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희 연구소가 코너스톤 프로젝트라는 그 내용적인 지식과 정보를 더해드리기 위해서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기사와 강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안 들어주시더라도 여러분이 신문 스터디를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신문을 하루에 실제로 10대 일간지와 7대 경제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조선일보 한 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개 신문 봐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여러분이 색다른 시야 안목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자 저희가 10대 일간지와 7대 경제지를 모두 읽고 그 중에서 선점한 그 중에서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기사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10대 일간지와 7대 경제지를 모두 읽는 듯한 효과를 누리시게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연구소의 교육생님들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풍성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양치기를 하라는 선생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정석 하나만 봐도 계속 수학을 만점을 받아냅니다. 근데 공부를 좀 약간 수학능이 낮은 학생들은 이 문제집 봤다가 저 문제집 봤다가 이 참고서 봤다가 저 참고서 봤다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그리고 인터넷 강의 선생님도 이 쌤 들어봤다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쌤 들어보고 그러면 보통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어땠어요?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원리가 중요한 건데 결국 그 시험을 간통할 수 있는 본질과 핵심의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이 많고 적음, 문제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작으로 정말 내가 정말 많은 글쓰기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글을 하나를 써도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공부에 기반을 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한 글을 써냈느냐, 그 연습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글을 많이 쓰기 이전에 그냥 무턱대고 논작 스터디에 참여하기 이전에 무턱대고 다른 교육기관들에 들어가서 글을 막 쓰기 이전에 양치기로 글을 쓰기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글을 쓰고 그러한 형식적인 첨삭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그 이슈와 현안에 대한 지금 사회 전반적인 이슈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선행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깊이를 더해드리기 위해서 기사와 강의 형태로 최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안 들으시더라도 스스로라도 예를 들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관련된 이슈나 하나를 치면 되게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깊이 있는 석학들이나 아니면 논객들이 한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이 있고 그러한 주장과 의견을 많이 귀담아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책 같은 것도 있죠. 책,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 이슈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슈야. 그러면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차원을 넘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자체를 공부를 해보는 거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자체를 공부를 해보는 거고 FOMC 그 자체를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글이 나오고 실제로 페드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연준이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레리 서머스와 같은 석학들은 경기 침체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반대로 제롬 파월이나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고용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둘이 충돌을 하고 있고 그럼 왜 이 둘은 충돌을 하는 걸까? 그럼 제넷 옐런 그리고 제롬 파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실제로 연준은요. 물가 안정보다도 고용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탄탄해 무슨 경기 침체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제도 의장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있는 공부가 되시면 그게 논작이든 혹은 면접이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논작과 면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논작은 이런 겁니다. 그 깊이 있는 메타인지에 기본한 근본 역량 나의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그죠? 글로 표현되면 논작이고 말로 표현되면 면접인 거예요. 그래서 논작과 면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형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논작은 글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면접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메타인지에 기반한 근본 역량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갖추는 게 사실 내가 논작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그런 연습글을 써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슈 트래킹 이슈 팔로우업 정말 잘해주셔야 되고 그 이슈 팔로우업을 하는 걸 넘어서 단순히 그냥 신문 스터디를 하는 걸 넘어서 그 이슈나 현안,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나
연구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그 이슈나 안건을 바라보는 시야 안목이 좀 남달라질 수 있고 훨씬 더 논리 정연한 설득력 있는 새롭고 참신한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론고시 합격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드리죠. 메타인지에 기반한 이 근본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론고시는 누가 오래 준비했냐가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언론고시는 실제로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한 달 안에도 붙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사형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되어 있다. 근데 사형제 이슈가 논작 주제로 나왔네? 그 학생은 합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 시험이죠. 다른 어떤 고시나 행정고시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CPA나 이런 시험들보다도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들은 사실 누가 오래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죠. 왜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언론고시는 누가 오래 준비했냐기보다는 누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준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누가 잘 준비했느냐. 그래서 언론고시를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부표 같은 시험이다. 왜냐면은 내가 3년을 준비했다고 해서 3개월을 준비한 학생보다 앞서 나간 시험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을 공부했더라도 내가 그 3개월을 공부한 그 학생보다 나의 어떤 식견과 안목의 수준이 낮으면 떨어지는 게 언론고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고시는 길게 잡고 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단기간 내에 내가 많은 이슈나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을 빨리 해서 빨리 합격을 하셔야 돼요. 언론고시는 길게 끈다고 전혀 유리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교육생님이 지금 2년, 3년 좀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면서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 빨리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메타인지에 기반한 근본 역량입니다. 그 근본 역량은 단순히 신문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슈나 안건에 대해서 그 이슈, 안건, 현안에 대해서 내가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 정리를 하고 또 그 관련된 추가 연구나 공부를 하고 어떠한 채널을 이용해서라든지 뭐 책이든 유튜브는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깊이가 있느냐가 결국 내 논작, 면접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제가 서류 얘기도 했지만 사실 언론사들은 서류를 크게 서류가 물론 요즘은 이제 언론사에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시험장 관리가 힘들어서 서류를 기본적으로 보긴 보죠. 서류 전형으로 거르긴 하지만. 그리고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는 토익이다, 학벌이다 이런 스펙을 되게 정량적 스펙들을 보는 언론사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원래 전통과 문화가 뭐냐면 언론사가 사실 언론고시가 약간 과거 시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두루마기 쫙 내려오고 쫙 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고시잖아요. 말 그대로 행정고시, 여러분 행정고시 서류 없잖아요. 뭐 사법고시 옛날에 서류 있었나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고시도 행정고시, 사법고시처럼 외문고시처럼 누구나 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라고 원래 그래서 서류는 대부분 다 합격을 시키고 시험의 기회는 주자. 이게 바로 이제 언론고시의 전통과 문화였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지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험장 관리가 힘들고 관리 감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좀 거르고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고시는 뭐 다른 어떤 대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서류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교육생님들도 정말 뭐 낮은 지방사립대, 토익 성적 심지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그러한 메이저 언론사의 서류 합격은 거뜬히 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고시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의가 들어가 있는 스토리라인이 있는 그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정량적인 스펙 물론 있으면 좋겠죠. 토익이든 커말이든 한국어 능력 신정이든 한국사든 경제에 관련된 자격증이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주눅들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자가 되고 싶지 않을 어필하는 그 스토리라인이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서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문고시처럼 본인도 고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류 합격의 기회는 다 주자. 그래서 시험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 시험으로 걸러내자라는 그러한 기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언론사들은 뭐 토익 성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언론사들도 그 토익 성적 하나만으로 떨어뜨리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서류에 있는 이력과 그런 자기소개서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절대로 얘가 토익 900이 안 돼 떨어뜨린다 절대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류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필기와 면접입니다.
그래서 필기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언론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 메타인지에 기반한 근본 역량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연구소 교육 프로그램을 안 들으셔도 되니까, 저희 연구소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주셔도 좋겠지만 안 들으셔도 되니까 꼭 내가 어떤 이슈나 대해서 단순히 팔로우한 차원을 넘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고민과 생각, 공부가 있어 주셔야 한다. 그게 언론고시를 가장 빠르게 졸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1편을 촬영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기반으로 상담소를 또 2편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론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